요번 얘기는 여러분들 약간 농담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음모론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 제가 어느 애널리스트 형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저게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절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잠깐 요번 주제는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음모론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음모론. 아, 상황을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절대 이거에 과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맞는다는 게 아니니까. 자, 이게 방금 전에 6시니까 4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드디어 공격 임박을 경고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모르시면은 뉴스에 굉장히 둔감하신 겁니다. 럼프 형이 이란에다가 공격 임박을 경고했어요. 이란은 이제 메시지 전달받았다 그러고, 한마디로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준선전포고급 경고를 했다는 게 지금 6시, 지금 10시니까 4시간 전에 나왔어요. 이게 뉴스를 모르시는 분, 아니 갑자기 미국이 왜 이란 형들을 때리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 아시는 분 아시죠? 며칠 전에 이란 상공위를 날고 있던 미국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드론이 격추당했어요. 이란이 이걸 격추시켜버렸어. 트럼프 형이 백악관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야 감히 우리 거를 격추해, 이란 매우 큰 실수했다, 정찰기를 떨궈 버렸어. 그리고 그 전에 정찰기를 떨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유조선을 피격했다. 이란 앞바다 해협을 지나고 있는 미국의 유조선을 이란이 요렇게 선체에 구멍을 뚫린 거를 뭐 회수하러 갈까, 요런 증거가 있다. 이란이 미국의 배를 공격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란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조선을 공격했다,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뭐 싸울진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나게 긴장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저기가 어딘지를 일단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잠깐만 지리를 잠깐 살펴보고 가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란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해협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페르시아만이 있다가 여기 좁아지잖아. 마치 울돌목처럼 넓다가 여기만 좁아진다고, 싹 좁아지는 해협이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의 해안선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란 때문에 중요하냐? 물론 이란 때문에도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다 석유, 오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잖아. 얘네들이 유조선이 어딜 통과해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 요 좁은 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사실상 이란의 뭐 안방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전세계 원유 해상선의 30%. 여기 있는 산유국들이 배를 몰고 요로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 막으면 전쟁이 나겠지만 여기를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란과의 싸움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형이 사실은 이게 저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작년에 이미 이란 핵협정을 탈퇴를 했어요. 유명한 뉴스니까 아실 분은 다 알겠지만은 2015년에 모여서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면은 경제 봉쇄를 폐쇄한 걸 열어주겠다라는 협정을 했는데, 트럼프 형이 당선된 다음에 이란 핵협정을 날려버려. 6개국이 합의를 했거든? 이걸 깨는 거지. 깼어. 탈퇴를 선언했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애당초 잘못된 협정이었다. 그럼 왜 깼냐? 핵협정을 먼저 좀 보면, 이란 핵합의라고 하는데 뭐 북한에 요청하는 거 비슷하지. 너희들이 핵을 어떻게 제한하면은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입힌 제재들을 해제해주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6개국이 합의를 한 거지. 핵을 포기하면은 뭐 경제 타격 제재들을 해제하겠다 이거였는데, 이거를 트럼프 형이 깨버렸거든. 작년에 깨고 뭐라 그랬냐면, 이란한테 너희들이 우리의 요구 조건 12가지입니다. 12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상 최대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조선에 뭐 공격받고 드론이 떨어진 거는 올해인데, 이미 작년에 사상 최대의 강력한 제재를 거의 공언했죠. 12개의 사항을 듣지 않으면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공언을 한 상황이었어요. 작년부터. 강력한 제재 이러면서. 12개가 뭐냐? 뭐 뻔하죠. 뭐 도저히 이란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쉽지 않은. 자, 12개가 뭐냐면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이렇게 뭐 몇 톤까지 중단, 그게 아니라 전면 중단.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활동 전면 공개. 이란 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완전한 접근.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죠. 완전한 접근. 그리고 니들이 지원하는 반군 활동 중단, 뭐 시리아에서 군사 철수, 이스라엘 위협 중단, 뭐 헤즈볼라 지원 중단, 뭐 이것도 중단, 저것도 중단, 일련의 행위들은 다 중단. 그쵸? 미국인도 석방. 뭐 이거 12개라니까 뭐 사실상 백기투항하라는 거죠. 백기투항하라는 요청을 했는데, 뭐 다 중단이잖아. 진짜 웬만하면은 들어주기 쉽지 않은 이런 요청을 했는데,
잠깐만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이란이 지금 알다시피 반미 국가잖아요. 옛날에 1908년에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고 이때부터 이란도 되게 비극적인 역사를 걸었죠. 사우디는 그때 예전에 한번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늦게 발견됐죠. 석유가 늦게 발견된 나라는 이때 그나마 해피했습니다. 석유 열강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을 때 석유가 늦게 발견된 사우디아라비아 그나마 낫는데, 이란은 석유가 빨리 발견됐어요. 1908년에 발견되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게 홀라당 넘어갑니다. 석유가 나왔으니까 바로 영국이 먹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 미는 이제 레자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죠. 팔라비 왕조를 여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를 영국이 밀어서 쿠데타를 해서 팔라비 왕조라는 게 들었습니다. 이게 친서방 왕조죠. 이란도 옛날에는 친서방 국가였어요. 미국 좋아하고 영국 좋아하고 그런 국가였는데 2차 세계대전 발발에 중립 선언했지만 역시 뭐 석유가 나오니까 영국한테 그대로 먹혔고, 그리고 쭉 있다가 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란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 호메이니죠. 호메이니 형이 등장하면서 이란이 1978년 이란 혁명을 하잖아요. 혁명을 하면서 탈이슬람 친미주의에서 반대로 가죠. 이슬람 반미주의를 가서 지금은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고, 호메이니 형 같은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고, 세속 지도자 대통령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친이슬람의 완전히 반미주의 국가죠. 현재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이란은 뭐를 지금 위협하고 있겠니? 당연히 아까 거기 해협을 봉쇄하겠다. 아까 거기 세계 석유 물동량의 30%가 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뭐 유가를 올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까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음모론,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의 음모론과 함께 옛날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나 인도, 터키는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61만 배럴 수입했는데, 이란 하루 수출량의 몇 퍼센트?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5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야, 느낌이 쎄한데 이거만 들어도 일단 느낌이 쎄하잖아. 아 잠깐만, 중국형은 지금 미국형하고 머리박치기 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 느낌이 쎄해. 아 저 말만 들어도 느낌이 쎄했는데 절대로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면 음모론을 갖겠기 때문에. 이란 원유를 사고 가는 커스터머 고객들을 보면 중국이야. 혼자 절반을 가져가. 인도 3위가 어딥니까? 싸거든. 이란 원유는 싸요.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사가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란 원유는 싸. 3위가 당당하게 꼬레아입니다. 하여튼 3위가 당당하게 이거 금지됐어요. 미국이 막았어. 이거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가 3위로 사가고 있었는데 이란산 원유 제재의 예외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트럼프 형한테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받지를 못해서, 우리도 지금 이미 했을 거야. 이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중국도 저렇게 제재를 받고 한국도 싼 원유를 더 이상 수입해오지 못하잖아.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 미국 입장에서 유가를 내리는 게 지금 유리한가 올리는 게 유리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왜냐? 잠깐 옛날 얘기를 드리면, 현재 트럼프 형들의 어떤 정책이 예전 제 방송 보시면 나오지만 약간 레이건 형들 정책을 따라가잖아요. 비슷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레이건 쪽 시대를 다시 봐. 냉전 시대 때 어떻게 했지 보니까 처음에 가트 같은 걸 통해서 무역 체제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고 소련을 배제했죠. 경제적 갈등을 일으켰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소련을 붕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유가 정책을 핍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소련은 천연가스 생산 국가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컸거든. 소련 입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천연가스나 오일 같은 거를 판매하는 거였는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그때 당시 유가를 잠깐 보면 1972년에 오일 쇼크가 이렇게 와서 소련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소련과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유가를 내리죠. 유가를 내리면서 이때 군비 경쟁을 같이 하잖아요. 지출은 군비 경쟁을 크게 넣는데 수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소련이 엄청 흔들리다가 결국 91년에 날아가죠. 91년에 날아가는 역사가 있었어. 이 역사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잠깐만요. 중국이 이걸 수입하는 나라였나 수출하는 나라였나 뭐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래서 이제 찾아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2017년 말에 됐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옛날엔 미국이었거든? 이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 되고 이게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빠르게 원유 수입을 늘렸냐? 당연하겠지만 이 전략유라 그러죠? 전략유.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해서 비축해두는 유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거는 뭐 정설이 아니라 뭐 그냥 맞는 얘기니까. 전략적 비축이라고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비축이 굉장히 작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석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 비축을 해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어. 야, 그러면 세계 최대 산유국은 미국이네? 세계 최대 산유국이 미국이네? 세계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야? 잠깐만,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됐어? 옛날에 제 방송에 나왔던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은 드디어 셰일가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셰일로 미친듯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순수입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서 여기서부터는 순수출이죠. 순수출. 수입을 엄청나게 하다가 수입이 엄청 줄고 있다고. 이제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그때 보여드렸던 차트죠.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 이렇게.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미국은 원유가 엄청나게 많고 드디어 수출하는 나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 나라야.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옛날에는 불과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형은 유가를 낮추는 쪽에 있었어요. 트럼프 형이 오펙에다가 유가를 낮춰라 전화해서 유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좀 떨어졌거든. 이렇게. 그러다 좀 이렇게 오르고 이제 둘이 미중이 싸우니까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운다니까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과연 럼프 형 입장에서는 유가를 올리는 게 유리할까 내리는 게 유리할까,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절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미국은 자기들 경제 그것 때문에 유가를 내리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이란하고 되게 급해지니까 뉴스가 보면은,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러시아는 유가 상승이 미국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가가 오를 때마다 비판 목소리를 높여서 유가를 내리려고 했던 럼프 형이 가격 상승을 감수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했어. 그럼 미국은 근데 셰일 오일이 굉장히 활성화됐어. 이란 원유 수입의 50%는 중국이 하고 있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데 아직 비축유가 작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고 있어. 자, 이런 많은 걸 고려하고 보니까 이란 형들의 위치가 왠지 이 사이에 껴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라 어떤 분의 논리에서 제가 어떤 분, 미국, 중국의 요런 갈등 사이에 왜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당선율이 여긴데 유가가 오르고, 이때 럼프 형이 미국 경제 안 좋다고 유가를 한번 내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우리나라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국산 원유 최대 수입국 2위로 위치를 바꿨어요. 훌륭하다. 이란에서 열심히 수입하다가 미국 형이 하니까 위치를 바꾸고 미국산 원유 최대 수입국 2위입니다. 2위. 중국보다 많이 수입해요. 야, 이거 대단하다. 2위가 한국, 1위는 캐나다야 뭐 파이프라인 연결해놨을 테니까 미국에서. 이건 뭐 경쟁이 안 된다고 쳐도 저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에 있는 한국이 2위를. 미국산 뭐 원유라고 특별히 싸지 않을 텐데 사야죠. 빨리 사야죠. 훌륭하다. 중국은 당연히 지금 전면 중단 아닐 텐데 한때는 굉장히 중단하라고 안 봐도 줄였겠고, 우리는 저러고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중국 형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무역 전쟁을 도발하면은 중국은 석유로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 야, 우리는 수입하는 나라고 니들은 수출하는 나라야. 어디가 힘이 셀까? 우리가 쩐준데 이거 중국이잖아요. 중국 형들. 미국 니네가 그렇게 내수가 세서 뭐 전 세계 뭐 바이어여서 그렇게 힘이 세잖아요. 그럼 석유에 대해서는 야, 우리가 쩐준데 우리가 힘이 세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국제 석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석유 시장을 둘러싸 파워 게임을 하면은 중국이 유리하다. 중국의 무기란 석유다. 석유의 대외 의존도가 65%인데 국제 원유 수입 대국이니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런가?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우리가 수입을 줄이면은 석유 많이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이 휘청휘청할 테니까 그게 우리의 무기라는 건데, 수출을 안 하거나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리면 중국 형들이 먼저 흔들릴까 미국 형들이 먼저 흔들릴까를 중국 전문가라는 분은 너희들이 더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진짜 그런가? 진짜? 올려버리면 이거 지금 수입 많이 해서 비축유가 30일밖에 없어서 수입 많이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 그럼 중국 경제가 더 많이 흔들릴까? 유가가 올라서 미국 경제가 더 많이 흔들릴까?
그런 이상한 생각하면서 사실 지금 작년까지 중국이 뭐 이걸 늘렸다는 거는 뭐 뉴스에도 나온 사실이니까 전략적인 비축을 늘리면서 수입을 계속 높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저 같은 멍청한 사람들이 얼핏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중국 경제의 수입 석유 의존도가 OECD 경제에 비해서 높아. 석유를 더 많이 필요하는 제조업이 많아. 비축유도 쌓아야 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석유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원유가 인상에 취약한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아유 망상이지 망상. 중국 형들은 자기들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더 저쪽에서 힘이 이제 세고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잠깐 하는데 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차트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2010년부터 WTI 원유가와 이 중국 주식 상해 주식 중국 주식입니다. 중국 주식의 가격 변화인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정말 우연이고 많은 일 때문에이겠지만은 중국 상해 주식이 이렇게 올랐었죠. 물론 이랬다가 한 번에 내려오면서 큰 충격을 받긴 했는데 야, 이상하게 유가가 내려가면 형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형들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멍청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니까 만약에 정말 저게 세져서 이거를 올려버리면 누가 먼저 흔들릴까 뭐 이런 망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쳐다보면은 우리 이란 형들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낀 게 아니냐. 미국 형들과 중국 형들의 이런 고래 싸움에 이란 형들이 이렇게 새우처럼 꼈을 가능성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오일 가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근데 망상이에요, 망상.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애널리스트 형의 의견을 잠깐 전달해 드렸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더라.